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2심 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기니까 핵심만 좀 요약을 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번 영상과 다른 것은 이거 해당 그 발언에 대해서 KBS 방송토론과 MBC 방송토론 두 개를 직접 들어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중대한 오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그 김영환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신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밝혀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진단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미리 누가 칼을 샀는데 너 이걸로 사람 죽이려고 했지, 그렇게 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강제 입원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의뢰했던 사람은, 의뢰했던 주체는 어머니와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진단 의뢰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건 가족들이란 얘기예요. 이재명 지사는 중간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부인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환의 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 그 보충 설명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서류가 당시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성남 정신보건센터에 이재선의 그 정신 감정을 의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의뢰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 요청을 성남시장 쪽으로 이거 서류를 보낸 겁니다. 성남시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그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 사람이 정밀 진단이 필요하냐,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해달라, 그 서류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문의가 서류만 받아가지고 서류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성남시에 다시 보내온 겁니다. 이거는 이 절차가 다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견서를 받고서 정밀 진단도 안 받아보고 중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판결 자체의 또 문제를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고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어요. 그런데 선거법에서 대부분 처벌받는 것이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비방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실적 이런 것들을 속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처럼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재판받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상대방을 그냥 비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재판받는 경우는 많은데 본인에 대해서 이런 해명하느라고 말한 거 가지고 재판받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이 이재명 지사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공표하는 행위다. 유리하게 공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 홍보를 한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될 말을 상대방이 이재명을 뭐 비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질문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홍보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되냐 안 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재판에 왔기 때문에 그럼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이다. 이것을 검사와 변호사 간에 공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었죠. 1차 공판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검사 측에서는 강제 입원 직권남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해가지고 공판을 열었죠. 그 직권남용 부분만 유죄를 받으면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는 따라서 바로 유죄를 받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 측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이 심리 자체가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그럼 지들은 뭐 그게 유죄가 나오면은 이것도 유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이쪽에서 지금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왔으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도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왜 판사는 심리 자체도 하지도 않은 것을 마음대로 판결을 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내용은 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듯이 여기서는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하였음에도 이 위 절차 일부라는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일부 진행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행이 됐는데도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판결문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토론회에서는 숨긴 내용은 없어요. 본인이 그런 권한이 있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내용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뭐를 왜곡했는지 이 판결문에는 그 사실관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문장을 그대로 써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하고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결문은 여러분이 이따 살펴보시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무관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이 얘기는 아까 MBC 그 토론에서 보시면은 이제 김영환이가 이것저것 질문하는 가운데 설명을 한 것이에요.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청이 왔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다. 분명히 그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라서 이것은 이 사람이 이 판사가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썼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건 이제 쓸데없는 내용을,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썼어요. 뭐 이 재판 말고도 뭐 다른 의혹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판결까지 다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게 쓸데없는 내용까지 이렇게 길게 써주면서 여기서 빠져있는 것은 그 사실관계가 여기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판결문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주고 여기 발언 중에는 이 내용이 잘못된 거다,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판사 머릿속에 있는 걸로 지금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이해 충돌 여지가 없지 않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이해 충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죠?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시장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려 했다. 개인적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상대방이 이재명을 음해하려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형님을 입원시키러 하셨죠? 이렇게 질문은 이재명이 그런 의혹을 이제 한번 던져주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상태 된 거를 잘못된 거다, 질문이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원상 복구를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뭐 대답을 했다고 해가지고 플러스 100이 되나 그게? 이런 바보 같은 판사를 다 봤어.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판사는 의혹을 가지고 판결을 한 것이다. 정확하게 실사고시를 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혹을 가지고 어디서 의혹이나 이렇게 주소 들으면서 판결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양형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이 더 나온 건데, 예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서 명함 300장을 뿌리다가 걸린 거, 그거 가지고 5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양형을 준 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아주 뒤집어 씌우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양형도 좀 심하게 받았다. 양형만 가지고도 도지사직을 박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판결문 자체가 너무 엉망이었다. 판결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